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5월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담긴 기적적으로 암과 난치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의 비밀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직관을 따르기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안에 무의식이 결정한다 라는 프로이드의 말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치유는 과연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EFT나 확언을 통해서도 기적과 같이 몸이나 마음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한적인 생각, 심리적 역전에 묶여있지 않을 때 더욱더 그러한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다른 치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대체요법 치료사이자 하와이의 보디토크 훈련인인 마야인 카레 소렌스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기존의 우리 신념체계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로 몸은 즉각적으로 치료가 돼요. 에너지 의학을 활용하면 기존의 신념체계를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 환자의 몸이 선험적인 지혜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병은 낫지 않는다, 이 병은 평생 간다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도 EFT를 해볼 때 때로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니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마음의 상태 혹은 다른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EFT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암 생환자의 직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마 본드는 2011년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지만 완전 치유된 생환자다. 자궁 절제술에 동의하여 자궁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사가 제안한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하라는 직관이 강하게 작용했다. 대신 비타민C 정맥주사와 오존요법 등과 같은 대체 치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제마는 대체 치료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암 생환자인 저자가 암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암과 조용히 대면하여 왜 암이 생겼는지, 암이 사라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조용히 앉아 암과 마주한 채 생각했어요. 너는 왜 왔니? 저는 그때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4명의 자녀도 몸에 좋은 음식들로 잘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대답은 제 등 뒤에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당신 삶에는 재미가 없어. 늘 이것저것 할 일은 많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거지? 저는 신체 건강만 생각했지 정신 건강은 소홀히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신체 건강보다 정신 건강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삶의 시스템을 조정했죠. 만약 우리가 암 환자라면 혹은 암이 아니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있거나 몸의 다른 부분이 아프다면 방금 소개드렸던 제마 본드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와 마주한 채 왜 왔는지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또 다른 치유의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실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직관을 믿고 직관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의 저자는 직관에 다가가는 정도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책 97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관이 좀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며 또 어떤 이들은 배가 아픈 조짐처럼 신체적 느낌으로 몸에 알린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직관이 꿈이나 명상, 일기라든가 혹은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말해주는 친구를 만난다든가 하는 뜻밖의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여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알아차리는데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 감각, 좀 더 명민한 감각에 따라 직관을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체감각형이라 몸으로 느끼는 편인데요. 무언가 정말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위장이 조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면에 있는 보호막에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직관을 알아차리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직관에 접근하거나 연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4가지를 권했는데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두 번째는 심상요법, 세 번째는 일기쓰기, 네 번째는 꿈인데요. 명상이나 심상화, 꿈들은 다소 익숙한 내용들이니 알고 계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기쓰기는 질문 팁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기를 쓰시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용해 보세요. 삶에서 한 가지가 바뀌어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혹은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답들이 그 일기장에 채워질까요?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A라는 방법이 잘 먹혔으나 어떤 데는 B라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하나 시도해 보세요. 정도가 없다는 건 우리의 시도가 모두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직관과 연결되는 접근하는 방법들을 더 많이 체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해지겠죠? 오늘 나눈 내용들이 모두의 삶을 더 고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를 채워볼 시간입니다. 듣는 감사일기 시작합니다. 마침 읽고 싶었던 책들을 중고서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새 책과 다름없는 깨끗한 책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뿐하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 없이 갈 수 있는 피부과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에 든든하게 먹어서 배가 꺼지지 않아 저녁은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긴장과 불안이 줄었고 개의치 않고 시도하는 기질이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매출은 그럭저럭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임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 기간이 되면 엄마 병문안도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찍 시작한 하루 덕분에 산행을 다녀왔더니 다리가 뻐근하지만 상쾌한 기분이 감사합니다. 연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빠르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언니 집 가족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큰 아이가 운전면허 소지자가 되니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나눠 해줘서 아빠도 좀 쉬고 든든했어요. 감사합니다. 내 몸에 고통이 기억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름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행보 이어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